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한 소식들 같이 전해드릴 건데요. 우선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이 맥디를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가격 흐름들 단기적으로 이제 그 하락세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도 같이 한번 분석가들 분석들 샅샅이 한번 뒤져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애널리스트 트레이딩 샷은 지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이제 맥디의 크로스오버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차하는 패턴들이 맥디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장기선과 이제 단기선의 교차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맥디에서 크로스오버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수와 매도 신호로 보통 이제 작용하게 된다라는 분석이고요. 이렇게 이제 파란색 선 단기적인 라인이 이제 장기적인 라인을 뚫고 이렇게 데드 크로스처럼 나오는 요런 크로스가 나오면 이제 베어리시, 그러니까 약세장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도 신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처럼 단기적인 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을 때 요 전에 이제 매수 신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들을 몇 번 이제 주가의 흐름과 이 맥디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면요. 일봉상으로 같이 살펴봤을 때 지금 이제 교차하기 직전 이 라인에 이제 빨간색 이 박스가 있죠. 이쪽 라인이 이제 매도 신호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고, 다시 이제 맥디가 다시 이렇게 교차하는, 상향으로 교차하는 요런 패턴이 나오기 전에 요 순간이 이제 매수 시점이다 했을 때 이때가 신기하게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데드크로스처럼 요게 크로스가 나올 때 요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 매도 신호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또 매수하고 다시 여기에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맥디가 매수와 매도 신호에 뭐 적합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뭐 무조건 이 맥디의 흐름대로만 흘러가지는 당연히 않고요. 그 흐름이 조금 이제 다른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제 속임수 패턴이 나오는 경우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지죠. 여기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했으면 손해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자주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맥디를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적으로 활용은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가격이죠. 현재의 가격대에서 맥디가 지금 이제 그 교차하는 이 순간 전에 지금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하락세가 조금 나온 상태죠. 이것보다는. 그래서 그때 이전에 지금 분석을 한 내용인데, 이 하락세가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와서 현재 8,800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아래선 8,700, 8,600까지 이제 찍고 8,668달러 선을 찍고 살짝 이제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예측대로 흘러가긴 해요. 지금 트레이딩 샷이 예측한 부분대로 지금 가격이 하락세로 지금 돌아선 상태고, 맥디도 당연히 이런 이제 크로스가 지금 나온 상태죠. 그래서 이 예측치하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맥디가 지금도 이제 맞는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근데 8,400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8,679달러 선에서 저점을 찍고 지금 8,820달러 선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 8,400달러가 이제 지지선,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 7,500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지금 트레이딩 샷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안에서 이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이 분석가가 뭐 계속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그 강세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추세가 지금은 약세를 이룰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망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 이제 맥디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쭉 하고, 만약에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처럼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직전이 온다면 다시 매수 신호라고 바라보겠죠. 근데 이제 그 신호가 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는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트레이딩 알케미스트 같은 경우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000달러 선까지 하락했을 때 예측을 한 전망치인데, 추가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거의 지금 8,777달러 선을 찍고 여기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선은 비트코인은 8,668달러 선, 이것보다 살짝 낮은 단계를 찍고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820달러 선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아직 이 9,000달러 선까지는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는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은 맞춰줬는데, 이 상단에 위치한 이 9,000달러까지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사라졌다. 키코 수석 애널리스트 이번 주 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금 거래 업체인 키코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짐 와이코프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조용한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동성의 붕괴는 훨씬 더 큰 가격 상승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아마도 이번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황소가 기술적으로 근소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향후 상승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돌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 지금 처음 패턴으로는 약세를 지금 살짝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비트코인이. 자, 그리고 크립토 미셸 같은 경우 지금 예전에 이제 분석을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가격이 2016년도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격 목표는 17,000, 이건 좀 장기적인 해석이죠. 17,000에서 2만 달러를 분석했다. 그리고 내년 5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은 22,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가격대에서 9,500, 그리고 13,900, 그리고 여기 이제 최상단 19,000달러 선까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고점을 찍을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2020년입니다. 아직까지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1년은 좀 아니지만 한 7,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죠. 근데 이 가격대로 지금 상승을 하려면 조금 더 비트코인이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반등세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조금 횡보를 하면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약세, 투심 위축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가격은 실제적으로 이제 잠깐 하락세를 겪고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심리 위축이 좀 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공포 탐욕 지수에서 전날 54보다 12% 내린 41을 기록하면서 이제 공포 단계로 다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심이 지금 공포로 다시 내려간 상황이고요. 역시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또 이제 위축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나안 이사장이 그 중국 우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드 블록체인 포럼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는 하나의 상승 트리거일 뿐 상승 동력 그 자체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을 기초 인프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양자 컴퓨터 앞에서 블록체인은 보잘것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 반감기라는 이슈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큰 촉매제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동력일 뿐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중요한 건 이제 블록체인을 기초로 인프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게,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게 커지는 게 진짜 더 중요하죠. 중요하기는.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있어서 더 줄어드는 그거 자체는 하나의 일부의 사건일 뿐이고요. 전체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는 게 지금 큰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국 은행마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CBDC라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출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부터 캐나다, 그리고 뭐 터키,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부터.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양자 컴퓨터에 대한 건데, 양자 컴퓨터가 이제 블록체인을 보잘것없게 만들 것인가, 이 화웨이 회장의 말처럼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훨씬 능가하는 속도라고 해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근데 현재적으로는 최소 나오려면 10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이 암호화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더 나아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막 양자 컴퓨터 나오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두려워하시는 건 조금 거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월시어 피닉스 창업자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 낙관을 한다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및 투자 신탁 ETF 상품 출시 승인을 신청한 월시어 피닉스의 윌리엄 헤르만 창업자가 ETF 승인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월시어 피닉스는 앞서 5월에 해당 출시 승인서를 제출했고, SEC는 6월부터 심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현재까지 SEC는 암호화폐 시장 조작 및 사기 위험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ETF 신청을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윌리엄 헤르만 창업자는 우리는 공정하고 질서 정연하며 효율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일치하는 ETF를 개발했다. ETF 승인 기대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과연 좀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ETF가 지금까지 한 번도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갑자기
승인이 날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아직까지 ETF를 뭐 굳이 이런 말 때문에 기대를 하거나 할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스웰 약발 다 있나? 애널리스트 50% 추가 하락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리플이 기존에 원래 스웰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달 7, 8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리플 연례 행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행사가 별로 이제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초반에 살짝 리플이 이제 반등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거의 끝이었던 것 같고 크게 상승은 하지 않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스웰 이슈는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증시 격언처럼 하나의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테디 같은 경우는 스웰 덤프가 심해지면 XRP는 현재 수준에서 50%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뭐 굳이 50%가 뭐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스웰 컨퍼런스라는 이런 이제 그 정보들이 많이 나돌았죠. 그리고 스웰 컨퍼런스 덕분에 가격이 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많이들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항상 뉴스를 따라가지 마시라. 그러니까 뉴스 따라서 호재라고 사거나 뭐 악재라고 팔거나 이런 부분은 가장 위험한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런 세력들은 뉴스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이용해서 그걸 재료로 쓰고 그 당시에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켜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고 판단하는 것들은 좀 그 주의를 하시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럽연합 리브라 대응을 위해서 공공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이제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유럽중앙은행 ECB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암호화폐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면서 공공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과 유럽 각 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장단점을 검토해 구체적인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유럽연합에서도 이제 유로화를 기준으로 아마 중앙화된 화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죠. 곧 여기에 맞춰서 그 새로운 화폐, 디지털 화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터키도 국제 경제 개발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 비전 2023을 일환으로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전 세계의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결국엔 그 시작점은 이 리브라 프로젝트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앙은행 CBDC를 발행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좋은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자, 그리고 러시아 2021년 비트코인 몰수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암호화폐 몰수 허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부 부처가 비트코인 몰수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몰수법은 시총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를 겨냥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법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암호화폐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은 부족하다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통제 메커니즘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런 규제를 이제 하는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러시아도 이제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좀 청소를 해놓고, 그런 암호화폐 청소를 다 해놓고 나중에 자신들이 이제 러시아 루블화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도 지금 현재 전 세계 트렌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FBI 국장 암호화폐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 보안 위협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가 지금 뭐 테러 자금으로 이제 뭐 쓰이고 있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의 선거 개입, 사이버 보안 장치, 국경 보안, 뭐 암호화폐 등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받았는데, 은행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작동 방식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는 않겠다. 다만 국토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거래를 추적할 방안이 없다면 집행당국의 업무 수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를 다루기 위한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제 의원이 물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 FBI 국장이 암호화폐가 이미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은 FBI는 암호화폐를 이미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특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권력자들이 암호화폐를 의식하기 시작하고 있고 많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걸 무시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쓸 것도 아니다라고 무시를 했었다면, 이제는 이 암호화폐 자체를 굉장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견제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FBI 국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뭐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암호화폐를 억압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겪어 나가야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없으면 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의 저항을 한 번씩은 받고, 기존의 기존에 이제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지배층들의 견제를 한 번씩은 받아야지 그게 이제 메인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